잘 달리고 싶으세요? 혹시 착지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착지법을 바꾸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계신가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착지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러닝 착지법에 있어 힐풋, 미드풋, 포어풋 무엇이 맞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과거에는 힐풋으로 달려야지만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뒤꿈치부터 착지해야 종아리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지 않고 긴 거리를 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현재는 미드풋과 포어풋에 대한 긍정적인 주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라톤 스피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앞꿈치부터 닿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라톤 세계 기록을 포함한 인류급 선수들의 주법이 포어풋 위주로 달리기 때문에 기록을 당기기 위해서는 미드풋 또는 포어풋으로 달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능 만점 받은 학생이 16시간씩 책상에 앉아서 공부했다고 본인도 똑같이 표면적으로만 16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경우와 같은 상황입니다. 흉내만 내면서 나도 만점 받길 바라는 경우죠. 현재는 착지에 대한 새로운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처음 착지면이 어디가 닿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집중해야 할 것은 달리기를 하면서 지면에 접촉되어 있는 다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지면에 닿아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라운드 컨택트 타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부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달리기를 하면서 본인 체중의 약 3배만큼 무릎, 발목의 부하를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당연히 발이 지면에 닿아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부하가 가해지는 시간은 길어질 것입니다. 이는 관절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며 무릎 관절의 굴곡, 발목의 내회전, 외회전이 심한 러너는 당연히 부상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스피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달리기를 하면서 지면을 박차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뉴턴의 제3법칙,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다리는 지면을 박차면서 충격을 주게 되고 지면은 반작용으로 다시 우리 다리에 충격을 전달하면서 추진력을 만들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우리는 지면을 박차고 나가면서 앞으로 달리게 됩니다. 즉, 우리가 지면에 가한 충격이 다시 우리 신체로 되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면에 가하는 충격량이 클수록 다시 전달되는 충격량이 커지기 때문에 단순히 지면을 강하게 충격해야 할까요? 이는 무리가 있습니다. 장거리 러너는 힘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긴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힘만 무작정 늘릴 순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충격량의 공식은 힘 곱하기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면에 10이라는 숫자의 충격량을 가한다면 당연히 지면은 우리에게 10의 충격량을 전달할 것입니다. 이것이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작용이 10, 반작용이 10이기 때문에 이 충격량의 10은 변하지 않는 상수입니다. 작용, 반작용은 탄성에 의해 변할 수는 있지만 오늘 영상에선 탄성은 배제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충격량의 공식은 힘 곱하기 시간, 10의 힘을 가하게 되면 시간은 1초가 됩니다. 하지만 지면의 시간을 2초간 가하게 되면 되돌아오는 힘은 5로 줄어듭니다. 곧 이는 추진력이 10에서 5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면에 닿아 있는 시간을 0.5초로 줄이게 된다면 지면이 우리에게 추진력을 만들어주는 힘은 20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위 두 가지만 봐도 발이 지면에 닿아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부상과 속력에 관여합니다. 그럼 이 GCT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여러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린 러닝 보강, 보조 운동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르막 달리기, 플라이오메트릭, 스킵 운동, 피치 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피드 운동까지 해준다면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말하는 착지는 과도하게 앞꿈치가 들리면서 뒤꿈치가 닿게 되는 경우, 또는 과도하게 뒤꿈치가 들리면서 앞꿈치로 착지하게 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부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보강, 보조, 감각 운동을 통한 자연스러운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그 외에는 자신의 고유 러닝 자세를 스스로 인지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리듬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러닝 기술 훈련들을 해주는 것이 더욱 슬기롭고 건강한 러닝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러닝을 하면서 자신의 신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중력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지면으로부터 나오는 지면 발력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러닝을 할 것입니까? 2022년에도 착지하면서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슬기로운 러닝 생활을 할 것입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